노력은 고마운 것이었고 확실히 효과도 있었다. 노력으로 자신의 타고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신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래, 내 환경이 아니라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라며 모든 부족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흙수저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도 지쳤다. 화가 난다. 더 노력을 하라고? 내가 이 모양인 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건 모욕이다. 금수저는 노력해서 금수저가 됐더냐? 한동안 노력이라는 구호 아래 잘 굴러가는 듯 보였던 사회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희망은 사라졌다. 수저 계급론이란 단어까지 등장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까닭은 그만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력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방증이다. 이제 노력하라는 말로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인데 우리의 선배들은 더욱더 노력하라고만 하니 답답하다. 노력이라는 단어도 무작정 노력만 하라는 꼰대들의 잔소리를 비꼬는 의도로 생겨났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지 못하고 과거의 가르침만을 준다. 어쩌면 그들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노력이 잘 안 통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노력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으니 노력을 멈출 수 없다. 내가 살아온 방식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뻔하다. 아, 꼰대는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잔소리를 해줄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하라는 잔소리에는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나부터도 와닿지 않으니 말이다. 득도의 시대. 요즘 일본 젊은이들을 일컬어 사토리 세대라 부른다. 사토리는 깨달음, 득도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어떤 꿈이나 욕망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득도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한민국의 M4 세대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토리 세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에겐 원래 욕망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불행하지도 않다고. 아, 이들은 과연 살아있는 부처란 말인가? 꿈도 야망도 없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결혼, 자녀, 생각 없음. 욕망을 줄이고 소비에 관심이 없다. 안분지족. 장기 불황으로 체득한 무력감.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꿈을 이루기 힘든 세상을 보고 자란 이들은 꿈을 꾸지 않게 된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노력도 하지 않는다. 누구를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괴롭기만 하다는 걸 깨달은 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그런 사토리 세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더 많은 것 같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나약해.
젊은이라면 꿈이 있어야지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니까.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이런 뉘앙스의 비난이 쏟아진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시절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사토리 세대를 젊은 세대의 나약함 같은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득도하고 포기하게 된 이유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젊은이들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소인쉬운 해석이다. 사회가 개개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어떤 사람이 꿈꾸지 않고 미래를 포기하겠느냐 말이다. 노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들의 꿈을 빼앗고 포기하게 만든 건 세상이다. 사토리 세대는 자신의 선택으로 득도의 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니다. 선택할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다. 그야말로 뜻밖의 무소유 신세다.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희망이 없으면 죽음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사는 걸 택했다. 어쩌면 스스로 욕망이 없다고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들은 결코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라도 인생을 살아내고 싶을 뿐이다. 꿈꾸는 게 무의미하고 노력이 무상해지는 어두운 현실에서도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는 멋진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박수까진 좋은데 이런 이야기가 따라오는 게 문제다. 봐, 저렇게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 세상 탓만 하지 말고 노력을 더 하라고. 노력을. 이쯤 되면 할 말이 없어진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아, 저절로 득도할 것 같은 기분. 지금도 기성세대의 성에 차는 노력을 하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노력하고 싶지 않다.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가 계속 개인의 탓으로만 돌린 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득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토리 세대가 생겨난 현실은 안타깝지만 나는 그들을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살기 힘든 이 시대가 낳은 필연적인 현상이지 좋다, 나쁘다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그들을 동정하거나 훈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운이 좋은 시대를 사는 세대가 있는 반면 지금처럼 운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야 할 힘든 시대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애를 쓰며 살아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았지만 그들 스스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맞는 희망이 바로 거기에 있다. 겉으로는 한심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득도나 포기는 세상을 향한 그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다. 그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해서 기성세대가 같이 비웃어선 안 된다. 지금 밖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뛸 사람은 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폭풍우가 그치면 더 많은 사람이 뛸 수 있다. 개인들을 닥달해서 폭풍우 속에 뛰게 만들지 말고 폭풍우가 잦아들어 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 이 좋은 날씨만은 공짜라서 다행이야. 희망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하니 희망이 있는 것이니라. 청춘의 열병. 청춘. 사전에 청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친 인생의 젊은 나이라고 되어 있다. 요즘은 수명도 늘어났으니 30대까지는 청춘이라고 봐주는 것 같지만 40대라면 청춘이라 부르기 민망해진다. 그러고 보니 나는 청춘이 아니다. 내 청춘은 끝났다. 청춘이 끝나서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기쁘기도 하다. 그 이유는 청춘의 열병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어둡게만 보이던 시절. 그때는 하고 싶은 것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갈팡질팡 방법도 모르고 용기도 없고 그저 삶에 끌려다니는 기분이었다.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자주 화가 났다.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참 많이도 알았다. 몸은 늘 뜨거웠고 숨은 잘 쉬어지지 않는 시절이었다. 지금은 그때처럼 뜨겁지는 않다. 열이 많이 내렸다. 다행히 열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 시절에 했던 고민과 불안은 여전하다. 앞날은 늘 불투명하고 현실의 문제들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으며 여전히 답도 용기도 없다. 나이가 들어도 삶에 끌려다니는 기분은 여전하다. 나이가 들면 고민도 덜하고 눈앞이 좀 뚜렷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과 똑같다고? 청춘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아마 절망할지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나도 환장하겠다. 몇 년 전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퇴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이상과 현실을 저울질하며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3년만 더 꾹 참고 일해보자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3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퇴사하자. 그때 프리랜서가 되어도 늦지 않아. 나는 3년 동안의 저축 계획을 세웠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회사가 없어졌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회사를 접어야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매출도 감소했고 업계 전망도 안 좋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였다. 아, 내가 했던 고민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내 현명한 선택과 3년 계획은 또 뭐고?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아무리 고민해서 무언가를 선택해도 그 선택이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열심히 한 방향으로 노를 젓는데 커다란 파도가 몰려와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믿지만 한낱 파도에 휩쓸리는 힘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운명론자는 아니다. 하지만 인생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짝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청춘의 열병을 앓던 시절, 나는 내 선택에 따라 앞날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매 선택에 신중했고 겁이 났다.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일까? 잘못된 선택이면 어쩌지? 잘못 선택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잖아. 최선의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해. 물론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오만한 생각이었다.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큰 흐름이 나를 저쪽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더 많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도 결국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계단의 시작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발을 내디뎌라. 마틴 루터 킹.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없어. 어떤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일까?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쩌지? 아, 모든 게 불투명해. 미칠 것 같아. 이게 청춘의 열병인 걸까? 답이 없어. 숨 막혀. 열병하고 있네. 네 나이가 몇인데 청춘의 열병이냐? 그건 중년의 위기야. 아, 나이가 들어도 계속되는 이 열병. 고민은 필요한 것이지만 분명한 답도 없고 답을 얻었다 한들 그 방향대로 일이 잘 돌아가지도 않는다. 만약 잘 돌아가더라도 꼭 좋은 선택이라는 법도 없다. 내가 한 선택이 당장은 맞는 것 같아도 세월이 흘러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통제가 안 된다. 자칫 허무주의로 흐를 수 있는 이 사실 앞에 나는 묘하게 위로를 받는다. 아, 모든 게 내 탓은 아니구나.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나를 덜 힘들게 했을까? 나이가 들어서도 고민과 불안함은 계속되지만 뜨겁게 열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까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 것까지 고민하기엔 내 체력이 버티지 못한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도 젊을 때나 가능한 모양이다. 늙어서 좋은 점도 있네. 이거 좋은 거 맞아? 청춘의 열병은 지나갔다. 이젠 중년의 위기가 올 차례인가? 인생은 지루할 틈이 없다. 이런 열병,